안녕하세요. 철강업계에 계신 여러분과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스트랜스틸 서정원 박사님 칼럼 보니까요. 현대제철이 최근에 큰 변화를 줬더라고요. 사업 부재를 없애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바꿨다는 건데 네, 맞습니다. 그게 사실 업계에서는 꽤 주목하는 움직임이죠. 그렇죠. 특히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? 이게 우리 철강 산업 전반에 뭘 시사하는 걸까? 좀 궁금해지더라고요.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죠. 네, 좋습니다. 사실 뭐 사업비 중심이냐, 기능 중심이냐, 이게 그냥 조직도 바꾸는 차원이 아니거든요. 특히 저희 같은 장치 산업에서는요, 이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현대제철의 결정 배경? 뭐 진짜 속내는 뭘까?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. 네, 아마 다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.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은 뭐 사업 부재, 기능 중심제, 기본적인 차이는 잘 아실 테니까요. 바로 좀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? 보통 상장할 때는 제품별로 나눠서 사업 부재로 가는 게 유리하고 좀 성숙기나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기능별 통합이 낫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서 박사님 칼럼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고 있고요. 네. 과거에 이제 수요가 좀 받쳐줄 때는 각 사업부들이 알아서 실적 경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. 그랬었죠.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확 위축되면 상황이 달라지죠. 이게 각자 움직여서는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고요. 특히 구매부터 생산, 판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통합적인 전략 운영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. 그렇죠.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칼럼을 보면 현대제철이 특히 그 판매, 기능 통합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에요. 아, 판매 기능이요? 사실 우리 철강업이 전통적으로는 생산 중심, 어떻게 보면 좀 공급자 위주 문화가 강했잖아요. 네, 아주 강했죠. 근데 이제 판매나 고객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이게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칼럼에서도 분석하기를 불황기에는 생산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판매 전략이라든가 고객 대응력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음, 그래서 현대제철도 아마 구매, 생산, 판매 이 각 기능의 전문성을 다 키우려고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판매 조직을 하나로 딱 묶어서 힘을 치우겠다 이런 의도가 좀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결정이라던가 유통망 관리 같은 데서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겠네요. 맞습니다. 특히 현대제철처럼 건설용 강제도 있고 또 자동차 강판까지 제품군이 아주 다양하잖아요. 이런 구색을 갖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통합 영업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아, 하긴 제품이 다양하니까 그걸 묶어서 영업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군요. 근데 이게 이론은 그런데 뭐랄까 현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. 네, 어떤 부분이 좀 걸리지나요? 당장 생산 쪽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판매 쪽에서 자꾸 뭐 고객 요구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생산 계획 바꾸느라 효율성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게 구질적인 문제인데. 키 보셨습니다. 바로 그 점이 이번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거의 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칼럼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. 고객 중심으로 가더라도 생산 효율성을 너무 해치지 않는 그 균형점, 이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. 또 구매, 생산, 판매, 이 세 기능 간의 힘의 균형도 잘 맞춰야 하고요.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잘 조율하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. 아, 그 균형점 찾기가 정말 어렵겠는데요. 네,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. 과연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현대제철의 이 시도 만약 성공한다면요. 다른 철광사들한테도 좀 영향을 줄까요? 우리 업계 전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요? 그럼요.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물론 뭐 우리가 소비재처럼 그렇게 화려한 마케팅을 하긴 어렵겠지만요. 구매, 생산, 판매 각 기능 단계에서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실제로 잘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기능 중심 조직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.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서 그냥 판매 조직만 합쳐놓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고객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혁신적인 시도들이 같이 가줘야겠죠. 네네. 만약 현대제철의 이런 시도가 성공적인 어떤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기업들도 분명 각자 자기 회사 상황에 맞춰서 비슷한 변화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. 가능성이 충분하죠.
들어보니까 현대제철의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히 뭐 비용 줄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 불황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는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다. 이렇게 읽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그걸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. 특히 판매 역량을 키워서 이걸 돌파하겠다. 이런 시도로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. 이 서 박사님 칼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결국 중요한 건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실제로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실행이 중요하죠. 네.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그 기능 부서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좀 새롭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쩌면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 현대제철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업무에도 작은 통찰이나 영감을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